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모든 질문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태초의 우주로 향합니다. 137억 년 전 우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위스에 자리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기구 강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총 길이 27km. 이 거대한 장치 안에서 소립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충돌시켜 우주 최초의 입자를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약 1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바로 우주 탄생의 순간을 재현하는 겁니다. 우주 탄생의 순간을 재현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장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이죠. Where do we come from? Where does matter come from? Why are things heavy? What is everything made of? 초고온과 초고압의 상태에서 빛의 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가속시킨 양성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가장 작은 입자, 우주의 기초가 되는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우주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밤하늘을 보며 많은 상상을 합니다. 보통은 낭만적인 시선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만 과학자들은 별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합니다.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죠. 400년 전 망원경의 출현은 천문학의 역사, 더 나아가 인류 세계관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For most of human history, we looked at the skies with our naked eyes. With the advance of technology, we had telescopes that opened up new windows to the heavens.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천체의 비밀을 관측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후 망원경은 점점 정밀해지고 다양한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합니다. 과학자들은 발달된 망원경으로 별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해냈고 이를 통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집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24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지구 대기를 뚫고 올라간 이 망원경의 이름은 허블 우주 망원경. 지상의 망원경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죠. 망원경의 구조는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지구 대기권 밖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If you're on the ground trying to look through the atmosphere, the waving of the atmosphere distorts and blurs out the image a little bit. So there's a limit to how small an object you can see in the sky. When you get above the atmosphere like Hubble is, that distortion goes away and you can see finer detail. 우주에 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과 자외선 영역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We're walking in the air. We're floating in the moonlit sky. The people far below are sleeping as we fly. 허블 우주 망원경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과학자들은 20년째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 다양한 우주의 모습을 관측해왔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은 또 하나의 우주 역사를 밝혀냅니다. There was to find an area in the sky that was as blank as possible. No foreground stars, no background cirrus emission from the galaxy. Something that looks totally blank to previous observations. 1995년 과학자들은 북두칠성 부근 별빛과 은하가 관측되지 않는 어두운 영역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11일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사진 340장 이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우주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지점에서 무려 3,000개 이상의 은하가 발견됐고 이들은 다양한 나이와 크기, 색을 가지고 있었죠. 노란색 은하는 많은 별들이 진화해 지금은 늙은 별들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붉은색 은하는 우주의 탄생에 가까운 시기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들입니다. Aren't actually, they look like stars, they're just points of light, but they're actually galaxies, just so far away that you don't see any, you don't resolve the galaxy at all into any shape. But it's some of these small things and redder ones, which are the ones that are the most distant, the ones that we think are back maybe 13 billion years ago, some, as close as 1 billion years or even less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and the Big. 우주에서 가장 먼 곳을 보는 것은 가장 오래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13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주 탄생의 기원에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윌슨산. 이 산 꼭대기에 자리한 천문대는 20세기 천문학의 역사를 바꾼 장소입니다. 천문대가 세워진 건 1900년대 초. 이곳에 당시로선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설치됩니다. 반사경의 지름이 2.5m에 달하는 거대 망원경이었죠. 그리고 천재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매일 밤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허블은 우주 공간에서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을 주로 관찰했습니다. Hubble observed a galaxy many times over the course of many nights. He would take photographs and he would find the stars in that galaxy that would get brighter and fainter. And he would mark those on his photographic plate with a label saying VAR, meaning that it was a variable star. 당시 허블이 발견했던 건 무엇일까요? 1920년대 초 우리 우주의 크기는 약 30만 광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허블이 발견한 병광성은
지구에서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였던 것이죠. So once astronomers could measure the distance to the nearest stars, they were able to use the properties of stars. Perhaps the most important was a star called a Cepheid variable star. Cepheid variables have an observed relationship between their period. They get brighter, dimmer, with a very regular pattern, and their intrinsic luminosity, how bright they are. 변광성은 그 반짝이는 주기를 알면 고유한 밝기를 알 수 있는 별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허블이 찾아낸 변광성은 거리가 무려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VAR로 표시된 게 허블이 발견한 변광성입니다. 당시 우리가 속한 우주의 크기보다 무려 10배나 떨어진 곳에서 빛나는 변광성. 이 별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걸 의미했고, 비로소 우리의 우주는 우리 은하를 넘어 또 다른 은하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블은 관측을 통해 뿌옇게 보인 기체 구름이 성운이 아니라 대부분 은하임을 밝혀내고 우리 은하 밖의 외부 은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는 20세기 천문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이끕니다. 허블은 거대한 망원경의 분광기를 연결해 새로 밝혀진 은하들이 내는 빛을 연구했습니다. One of the great discoveries of Edwin Hubble, an astronomer earlier in the 20th century, was that galaxies were receding away from us, and that the farther away a galaxy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way from us. He measured that, and astronomers measure that today, by measuring the Doppler shift of light. 별빛과 같이 천체에서 날아온 빛을 분광기를 통해 분리하면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색이 달라지죠. 우리가 듣는 소리도 파장에 따라 음정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지한 차에서 경적을 울리면 같은 파장의 음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다가올 때는 파장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정으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나면서 낮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If an object is emitting light and it's receding from you, the wavelengths of light are stretched out and shifted to redder wavelengths. If the object is coming toward you, then the light is shifted to bluer wavelengths.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검은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선이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멀어지면서 붉은 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허블은 이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고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When Hubble graphed the distance against the speed that it was moving, deduced from the spectral lines, he found that these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at in fact the further something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nd that almost everything is moving away from us. 수많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허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측으로 허블은 우주가 정지한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합니다.
it isn't so much an initial explosion as it is an expansion of the universe. And while the universe expands, it cools, and that's the framework for everything that we do in cosmology. 지금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돌린다면 맨 처음 우주는 과거 한 점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이 등장합니다. Everything we now see, 400 billion galaxies, each containing several hundred billion stars, was once compressed in a region smaller than the size of a single atom. Everything was compressed together in an incredibly hot, dense phase, almost unimaginable. 우주 팽창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 최초의 우주는 초고온, 초고압의 작은 점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조지 가모프. 그는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George did not use the term Big Bang. That was in fact coined by Fred Hoyle, who was a cosmologist who had a competing theory about the properties of the universe. So he went on to BBC Radio in 1948 and criticized Gamoff's theory as arising from what he called a Big Bang. And he was using the term as a pejorative, that he thought that that was a silly, in fact ridiculous was the word he used in the radio interview, idea for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정상 우주론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So it's the theory that says the universe has existed forever in a steady state. That's why it's called steady state theory. And it's a theory that says the universe is the same wherever you are in the universe. There's no difference, and the universe hasn't been evolving. It's just been as it is now for all the way back into history. And it says that all over the universe there are very tiny quantities of new material being made all the time. So new atoms are coming into being all over the universe all the time in very small quantities, and that's what's pushing all the existing matter out from around them.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역시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변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영원하다는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과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의 팽팽한 대립. 하지만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이곳은 조지 가모프가 교수로 있으면서 작고할 때까지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이곳은 가모프 타워. 콜로라도 대학이 가모프의 업적을 기려 세운 곳으로 그의 논문과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지 가모프는 어떻게 빅뱅 이론을 증명했을까요? 그는 우주 팽창 과정을 거꾸로 돌려가며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At very early times, if the universe was hot and dense, then nuclear reactions should be happening. And we could predict, on the basis of those nuclear reactions, that light elements would form, hydrogen, helium, and lithium, and those predictions agree exactly with observations. 조지 가모프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Calculation by Professor Gamow and Ralph Alpher was that the universe should consist of about 75% hydrogen and 25% helium by weight. 당시 관측 결과에 의하면 우주에는
10개의 수소 원자에 1개 정도의 헬륨 원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원소들을 모두 합해도 수소 원자보다 그 수가 적었던 것이죠. 또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는 우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헬륨의 양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수소와 헬륨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1948년 조지 가모프와 알퍼는 논문을 통해 빅뱅 우주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합니다. 빅뱅 후 1초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온도가 100억 도 정도로 떨어지고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빅뱅 후 3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주는 더 이상 수소와 헬륨이 융합할 수 없는 온도로 떨어지고 조지 가모프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로 고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주에서 측정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이와 같습니다. Light coming from those stars, and we know that we see the spectrum is essentially that of hydrogen, telling us that stars are mostly hydrogen. 태양처럼 빛을 내는 물체는 지문처럼 특유의 모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별빛의 스펙트럼 선을 보면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입니다. 조지 가모프가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우주에서도 같은 값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그의 계산이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이론은 우주 탄생의 비밀에 다가가는 중요한 이론으로 떠오릅니다. 그 후 조지 가모프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면 대폭발의 흔적이 온 우주에 빛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지 가모프의 예측은 우연히 확인됩니다. 바로 이 소라 모양의 안테나에서 말이죠. 1960년대 무선 통신을 위해 전파를 연구하던 이 안테나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잡음이 잡힙니다. 그 잡음을 처음 발견한 이는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이들은 어떻게 잡음이 빅뱅에서 온 것임을 알아냈을까요? 당시 연구원이었던 아노 펜지어스 씨는 37년 동안 벨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지금도 대체 에너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는 40여 년 전 잡음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We had ruled out the ground, the receiver. We had ruled out man-made interference, the antenna. We had ruled out the Milky Way itself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galaxies like it, none of whom had this. There was no combination of radio sources anywhere to allow for this. 당시 두 사람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비둘기 똥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잡음이 사라졌을까요? Then once the pigeons actually getting rid of the pigeons and cleaning the antenna got rid of about 10% of what we'd seen. About 10%. 그들이 발견한 잡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은 하늘 전체에서 모든 방향으로 오는 일종의 빛이었죠. 빛이 전파의 형태로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그 빛의 기원은 바로 빅뱅.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 에너지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우주 나이가 10,0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20,000도였고 당시 우주는 너무 혼탁해서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it got cold enough, about 3,000 degrees Kelvin, a bit colder tha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t that point,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And that's when the first atoms, the atoms that make up that we see today, first combined. Once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the universe became transparent to the microwave background, to the cosmic background radiation, the leftover heat from the Big Bang.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도 정도로 식자 빛의 진행을 방해하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 원자를 이루었고 우주는 갑자기 맑아지며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를 채웁니다. 그 빛이 차츰 식어 지금은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빛은 감마선, X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등으로 나눠지고 이들은 각기 파장이 다릅니다. 파장이 긴 부분이 마이크로파 영역이고 이 빛이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마이크로파는 소리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So I can tune the AM between stations and give you the noise that I heard with the antenna. And when there's nothing there man-made and it's all from the heat, that's what we got. And the heat ultimately, in this case, was the leftover heat from the origin of the universe. So this is down here. Actually, the other thing is if you may not 대폭발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냄으로써 빅뱅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의 발견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And it's a volume which is bound together. So it's a book with 2 pages in it and it opens up. 그래서 펜지어스와 윌슨은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And the Nobel Prize talks about Kunglia Svenska. 그들의 발견은 우연이었지만 그들의 정밀한 분석 덕분에 우주가 한 점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를 찾은 겁니다. Scientific Academy. 아노 펜지어스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 주장하는 변함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폭발로 생겨난 변화하는 우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basic statement is the universe was different in the past from the way it is now. And that by itself leads you to a universe. You put time, the universe cannot be just steady state. 그리고 2001년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WMAP 위성이 우주로 발사됩니다. 정밀하게 측정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아주 초기의 우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And here again, 데이비스 포겔 교수는 WMAP 위성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입니다. WMAP, but looking at 10 times the resolution. So you can think of it as zooming in and getting a more detailed picture of the microwave sky. And the reason we're doing this is this microwave image tells us a great deal about the origin of the universe, its current composition, and gives us hints about our future. WMAP은 우주 초기 모습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빅뱅 후 남아있는 복사열을 정밀하게 측정했고 그 온도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 미세한 차이가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When we look out at this microwave sky, we're looking back 13.7 billion years. And we're seeing the universe as it was 13.7 billion years ago, only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So these tiny variations are giving us a direct image of the universe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우연히 안테나에서 잡음을 발견했고 그 잡음이 빅뱅 후 생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우주의 탄생, 그 기원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우주는 빅뱅에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If you want color. But anyway, I mean. 빅뱅을 연구하는 로렌스 크라우스 교수.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결하는 대표적 이론 물리학자 로렌스 교수는 우주 초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우주를 이루는 중요한 일들이 빅뱅 후 1분 안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What is amazing about the Big Bang is that, in some sense, all of the interesting stuff happened in the first minute. In fact, there were more interactions in the univers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first second than there have been since that time. 빅뱅 후 최초의 시간이 흐르면 우주에선 가장 먼저 자연의 힘 4가지가 분리됩니다. 첫 번째 힘은 항성과 행성을 형성하고 우주의 평형을 맞춰주는 중력. 원자 핵안에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어준 강한 핵력.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생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약한 핵력이 나타납니다. 이 힘은 모든 에너지를 생성해 지구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죠. 네 번째 힘은 전자가 원자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전자기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빅뱅 직후 자연의 4가지 힘이 분리됐기 때문이죠. 이제 빅뱅 후 1초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When the universe was 1 second old or so, the temperature of the universe was a little over 10 billion degrees. And at that temperature, nuclear reactions were happening. And by that time, protons and neutrons had come into existence, the particles we now know that make us up, the familiar particles. And much earlier times, they didn't exist. Only their constituent particles, quarks, existed. 빅뱅 후 1초 정도 되었을 때 우주에서는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자는 붕괴되고 양성자만 남게 되죠. 양성자가 안정화됐다는 건 첫 번째 원소인 수소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When the universe was first created, there was a lot of energy, and that energy slowly turns into material, into matter. And that material slowly forms into atoms. First of all, it forms the particles that make atoms. Then they stick together, and you have a nucleus, then you have an electron, and you have an atom. 우주의 시간이 3분을 향해 달려갑니다. 빅뱅 후 3분이 될 때까지 수소 원자핵이 두 번째로 가벼운 헬륨 원자핵으로 전환되는 핵반응이 진행됩니다. The time the universe was 3 minutes old, 25% of the mass of the universe had been converted into the next lightest element, nuclei of the next lightest element, helium. 빅뱅 후 3분 동안 물질의 기초인 수소와 헬륨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수소와 헬륨 외에도 수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빅뱅 후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낸 건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프레드 호일입니다. Fred and some of his colleagues worked out how that happens. They looked at stars to work out what elements they have in them by looking at the spectrum, what we call the spectrum of the star. And then they did the calculations to work out what nuclear reactions you would need to make those elements. 프레드 호일은 그의 논문에서 모든 원소들이 별에서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별에서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빅뱅 후 약 3억 년이 지나면 우주에선 최초의 별이 형성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수소 핵융합으로 일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핵융합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빛과 열을 냅니다. 그러다 별 중심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이 중단됩니다. 수소의 핵융합이 중단되고 중심의 온도가 1억 도에 달하면 별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 내부에서 또다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산소로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작용은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까지 만들고 멈춥니다. Well, stars are alchemists. Our sun converts helium to carbon and eventually and converts hydrogen to helium. So all stars have in their very hot centers the ability to make new material.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마지막 순간 중심의 온도와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금과 은,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In a supernova, this is what happens when a star finishes its life, when it dies. It's finished burning, and then it stops shining, and so it collapses because it's very heavy. Its own gravity pulls itself together. This makes it get hot again, and it explodes. 별은 자연과 같이 순환의 역사를 걷습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로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별은 일생을 통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고 죽음을 맞이하면 우주 공간에 그 원소들을 흩뿌립니다. 별의 죽음인 초신성의 폭발은 굉장히 밝아서 우리 은하는 물론이고 우리 은하 밖에서 일어난 초신성의 폭발도 지구에서 목격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실린 객성. 이는 선조 때 나타난 초신성의 관측 기록입니다. 같은 초신성이 케플러의 책에도 목격된 기록이 나옵니다. 1604년 10월 8일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발견했다고 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 부르는데 이 초신성의 흔적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관찰됩니다. Before it explodes, when it's becoming very, very hot again, it starts to cook more elements again, very, very quickly, and it makes many, many other elements that we learn about in chemistry in school. The very, up to lead and uranium and all these other elements. And it makes those elements and then it explodes and throws all these atoms into space. 초신성의 폭발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우주에 뿌려집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도 별의 일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So we are all star children. We're here
only because the stars died so that we might be born.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우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억 년 후 최초의 별이 탄생하죠. 별은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열과 빛을 내고 마지막에 다가오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대한 별의 죽음. 초신성의 폭발로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내보냅니다. 우리의 태양계와 지구도 그 잔해들이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빅뱅으로 인해 만들어진 별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를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바로 빅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별의 후예들이 지금 빅뱅을 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우주 최초의 입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 탄생의 비밀을 찾고 있지만 아직 그 최초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빅뱅. 우리 인간이 만든 이 거대한 실험 장치는 우주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So what we are doing effectively is by heating and compression go backwards in the history of the universe until before 10 millionths of a second and then come along following the same path that the universe has followed through expansion and cooling and eventually forming again the normal particles. 찰나의 시간에 일어나는 우주의 재구성 빅뱅. 20년 동안 진행해온 이 실험은 이제 막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우주 탄생 후 10의 마이너스 9제곱초의 우주 모습을 확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시간이 흐른 후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을 재현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우주 최초의 입자를 찾는데 성공한다면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밝힌 과학혁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Everything has changed since we've discovered we live in this vast universe, that the Earth is not everything, that it's just a small planet located around a star in a remote corner of a galaxy in the middle of nowhere. And moreover, that what we're made of is just a small part of everything that makes up the universe. We've realized our new sense of cosmic insignificance. But that shouldn't depress us. We should instead enjoy our brief moment in the sun.